신남성현대 배윤기 씨, 이제 고인이 되어버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곤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앞서 전달드렸던 CCTV 영상 공개부터 이 배윤기 씨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기사가 딱 멈춰버렸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막 이런 말도 있어요. 사망 사건에 대해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범정부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사망 소식이 포털 뉴스를 뒤덮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이 고인과 함께 많은 이슈가 있었던 한 유튜버는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애도를 보내고 있는데, 이 경찰 조사에 대한 수사 과정 어떤 것도 지금 추가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바로 이 점입니다. 마지막 영상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저는 반드시 이 역경을 헤쳐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경찰은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 이미 5일날 이 발견됐던 고인의 모습이 사실 이제는 빈소가 마련되고 발인식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향년 36세밖에 안 됐으니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근데 여전히 인하대병원 영안실에 안치가 되어 있고 빈소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이 고인의 부검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경찰 측이 기사를 통해 밝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인이 남긴 마지막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모든 영상을 삭제한 뒤 마지막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는데 7월 7일 입틀막법 시행으로 인해 채널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내가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과거 서부지검 사태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수차례 수사를 받았고 압수수색과 출국 정지까지 겪었다. 이어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 상황을 언급하며 죄가 있다면 처벌받겠지만 현재 혐의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영상 말미에서 분명한 자신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역경을 헤쳐나갈 것이다. 라고 밝힌 거죠. 그러니 이 사망 소식에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찰 측에서는요, 면밀하게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 분들은 많은 의혹 제기를 하고 계세요. CCTV부터 타살 정황이 없는 게 확실하냐? 은폐 조작 아니냐?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기가 쉽냐라고 또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칼럼이 나옵니다. 배인규 대표의 유서 없는 사망과 남겨진 의문, 보안 수사권 공백이 부른 사각지대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자, 무슨 말인가 살펴봤더니 평소 강한 삶의 의지를 보였거나 이상한 동기가 불명확한 인물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과 지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진실 규명은 국가수사기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사구조에서는 이러한 억울함이나 의혹이 속 시원히 해소되기가 어려운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존재하는데, 바로 보안수사권의 축소 및 폐지가 불러온 시스템의 맹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초동수사와 더불어 검찰의 지휘 및 보안수사가 유기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혹여나 은폐되었을지 모를 범죄 혐의점, 위장 사건이라던가 타살 정황 등이죠. 이걸 2중, 3중으로 교차 검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권의 구조가 개편된 이후 현장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고 해요. 초동수사기관의 과부하와 조기 종결의 유혹이 첫 번째 문제라고 합니다. 경찰로 수사 권한과 업무가 집중되면서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폭증을 해버렸고요. 이로 인해 타살을 입증할 명백하고 즉각적인 증거, 예를 들어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타살에 사용된 어떤 무기들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심층적인 주변인 탐문, 통신 내역 분석에 화력을 쏟기보단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사건이 빠르게
내사 종결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안전망의 고리도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가 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주도적으로 파헤치며 보완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에 합리적인 의문을 품게 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들여다볼 제도적 안전망이 헐거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세상을 등질 사람이 아니다라는 주변의 절규는 단순히 고인에 대한 애도를 넘어 혹시라도 놓쳤을지 모를 진실을 찾아달라는 국가를 향한 호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간의 권한 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기계적으로 분리된 현재의 수사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범죄의 교묘함을 쫓아가거나 억울한 죽음의 이면을 끈질기게 파헤칠 국가 수사 역량의 총량을 약화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쓰러진 비극 앞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을 논하는 것이 자칫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 명의 억울한 죽음도 남기지 않기 위해 진실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촘촘한 수사 시스템을 복원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인은요, 유서조차 없는 의문의 사망 사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칼럼에서도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고인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공개해라. 경찰 측에서 이 부분을 나타내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고인이 살아생전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가부는 대한민국을 아주 좋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라면서 굉장히 상세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고인은 정말 정치적으로 여러 활동을 했었던 인물이거든요.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어떤 이 발언권에 있어서 영향력이 강력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가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남성연대라는 단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대표 자리를 역임하게 된 이유, 연대를 이끌어가는 마음가짐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격하다라는 일각의 표현에 대해 우리는 물건을 부수거나 불을 지르는 게 아닌 일명 어그로를 끌어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은 조커, 프레디 머큐리, 보라돌이 등의 분장까지 했고 여장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과격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낸 건 아니지만 결국 많은 분들과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했었던 일이라고 하며 자신이 100점짜리 길을 걸어오진 못했지만 꾸준히 정기 집회 등으로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찬성 이유도 굉장히 길게 밝힌 바 있어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고인에 대해 성실했던 우파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우파가 아니다. 너무 변질됐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뭐가 진실인지를 떠나서 확실한 팩트는 정치적으로 고인이 생전 깊게 관련이 있었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번 사건이 추락사로 어느 정도 발표가 됐음에도 경찰 측에서도 예민하게 바라보며 고인에 대해 추가적인 부검 요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 그로 인해 시신이 여전히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빈소조차 마련되고 있지 못하며 발인식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배인규 측근 유튜버 입장을 발표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언론 제보를 할 것이다. 입 닫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배인규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자료들과 이야기들을 들었다. 내용의 글을 추가하며 향후 형보를 예고했는데요. 나는 배인규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인규야,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공개해라. 그러면 너도 속 시원하게 오해들이 풀릴 것이고 사람들이 널 다시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배인규의 약물 사건은 분명 질타받는 것이 당연하며 본인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사이기에 언급이 불가능하다. 입을 닫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기에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언론사에 정확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전달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인에 대해서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의견들이 쏟아지면서 뭔가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던 이번 사건이 갑자기 뭔가 모르게 싹 조용해지고 있다라는 시선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고인이 정말 억울한 사망 사건의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마지막을 보내게 된 것일까요? 하지만 주변 지인들이 최근까지 고인을 만났고 고인 본인도 마지막까지 영상 활동을 했으며 애당초 영상을 삭제한 이유도 자신이 앞으로의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혹시나 해코지를 당할까봐 삭제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의 행보를 보여줬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런 사망 소식을 전한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CCTV를 공개하지 않는 거냐? 지금 이 고인을 응원하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고인의 그 사망에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가 그 CCTV에 있을 텐데 왜 경찰은 공개하지 않냐라는 말도 있고요. 국가수에 지금 시신부검을 의뢰할 거라고 하니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사람들이 고인에 대한 추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남성연대 배인규와 법적 공방을 벌였던 전 프로게이머, 같은 방식으로 조롱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전 프로게이머가 이 고인의 사망 소식에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배인규 씨가 그동안 고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롱하고 모욕해왔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나를 향해서도 심각한 인신공격과 협박 등을 반복했던 사람이다. 직접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민사소송도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같은 방식으로 그를 조롱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간 법적 분쟁을 이어왔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 당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결국 고인에게 1,0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는 또 반대로 굉장히 놀라운 인연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배인규와의 악연, 바로 고기 남자인데요. 놀랍게도 이번 비보 소식에 비통하고 참담하다라며 추모를 보냈습니다. 자, 왜 이게 놀랍냐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은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흔히 야차롤이라고 하거든요. 맨손 격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종종 방송인들 사이에서는 유행이라고 해요. 서로가 어떤 이념이 맞지 않거나 뭔가 답답한 심경이 있다 보니 아마 이 사태까지 갔겠죠? 그래서 이걸 수백 명 이상이 저는 라이브 방송을 시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흔한 말로 맞짱을 이렇게 펼치게 되었고, 이때 이제 배인규 씨가 운동을 좀 오래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 고기남자라고 하는, 이 오른쪽에 이제 고기남자라는 그 유튜버 분이거든요. 이분과 이제 격투가 시작됐는데 일방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많은 펀치와 많은 킥을 통해서 이 고기남자라고 하는 유튜버가 사실 이런 격투 경험도 상당히 전무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처참하게 패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이 고기남자라는 분도 활동을 쉬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고, 두 사람은 이 사건 이후로는 별다른 접점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로서 수백 명이 지켜보고 있는 이 라이브 방송에 같은 방송인으로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했다면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추모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볼게요. 자신의 채널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최근까지 방송을 했었고 분명히 활동을 재개한다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망을 하지? 몇몇 분들은 베란다에서 발견됐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혹시 베란다에서 뭔가 밧줄 같은 걸 이용을 하여 안 좋은 선택을 했나? 라고 유추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추락사였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을 수 없죠. 자, 그러면서 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다라는 기사가 빗발칩니다. 경찰 측에선 여전히 정확한 사망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사실 작년입니다. 이 고인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 촉구를 한다 라면서 이 민주당 국민소통위에 대해서 강렬하게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엄정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좌우 두 세력과 연관지어 있다 보니 이 고인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상에서는요, 이 고인이 타살된 게 아니냐, 어떤 사고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겨서 타살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 제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고인과 함께 평소에 인연이 있었던 절친들이요,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해요. 분명히 며칠 전 웃으면서 만났다. 이상한 낌새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인이 최근 다시 방송활동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방송활동 재개를 스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가 아니겠느냐. 뭐 예를 들어서 약물 후유증이라던가 우울증 공황장애로 인해 순간적으로 어떤 사고로 인해 추락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현실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타살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타살됐다, 피살됐다 라는 분들도 있는데 CCTV 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팩트라면 뭐 경찰이 그걸 공개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글쎄요, 아마 타살 정황으로 보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으로는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논란이 커지는 이유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명의 대형 유튜버 배인규 대표가 숨진 채 발견이 된 건데요. 이혼 이후에 약물 투약 혐의까지 우울증이 겹치며 결국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신남성연대의 대표이자 71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극우 성향의 유튜버 배인규 씨가 발견이 되어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죠. 바로 오늘입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8시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향년 36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죠. 자, 이 고인의 시신은 현재 인하대병원 영안실에 안치가 되어 있고 빈소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건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고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여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던 자택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경찰은 이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고인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영종경찰서 담당 과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것은 맞다.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 중이다. 특히 타살 의혹을 받고 있을 만큼 굉장히 다각도로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인의 행보가 심상치 않았다라는 것은 상당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어요. 불과 향년 36세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고개를 끄덕일만 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행적을 살펴보니 이 고인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천지방경찰 입장에서는 고인의 사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극단적 선택에 따른 상황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인의 사망 현장에 대해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범죄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뭐 타살이나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서가 발견된 건 또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인의 행적을 보면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로 작년에 약물 투약 혐의와 모친상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고인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작년 4월 달에는 어머니가 별세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5월에는 약물 혐의가 적발이 되면서 그의 이 약물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며 굉장히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천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아마 그게 제가 볼 때는 요 당시 때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신남성연대 간부 배모 씨 약물 투약 혐의로 구속 심사 출석이라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실상 엄청난 조사를 받은 바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거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를 당했더라. 근데 그건 너가 집회를 안 해서 그렇다. 왜 대안도 없는 비난을 같은 진영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왜 나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됐다. 왜 나 때문에 이런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자신은 이 집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때부터가 아마 굉장히 이 고인의 심경에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자신이 화교 출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썰에 대해서 1억 내기를 하자. 내가 중국 돈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렇게 해서라도 유명해지고 싶으면 너가 해라. 내 역할을 네가 해라. 난 안 하겠다. 이런 말을 당시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마 생활고적으로도 방송활동과 집회를 안 하다 보니 후원 같은 것도 끊겼을 가능성이 크죠.